상대가 틀린 말을 하더라도 당장 꺾지 않고 한 박자 씌워주는 마음. 상대가 서툴더라도 왜 그랬냐가 아니라 힘들었겠다라고 먼저 가는 마음. 정의감이 있어도 그 정의를 칼처럼 휘두르지 않고 상대가 생각할 공간을 남겨주는 마음. 이게 미학입니다.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착한 사람도 맞지만 우리는 더 자주 이렇게 말하죠. 아, 저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안녕하십니까. 바보따 자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늘 그렇듯 여러분 좋은 인연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여하십니까? 법문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생각, 감정, 오감을 내려놓고 고요하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고요하게 숨을 한번 내쉽니다. 마음을 단정히 여미고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곳에 현존합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자리, 그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름다움이 착함보다 앞선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미가 선보다 먼저 마음을 연다는 그런 내용을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옳지 않다. 근데 솔직히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꼭 열립니까? 대부분 마음이 그렇게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종종 상대에 대한 평가가 섞여 있거든요. 특히 상대와의 아름다운 관계가 없는 상태라면은 미학적으로 그 사람과 내가 연결되는 그런 공감이 없다면, 그런 끈이 없다면, 그런 도덕적인 말은, 그런 어떤 교훈적인 말은 잘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상대는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한테 채점당하고 있네? 도덕 재판 받는 느낌이네? 당신이 뭔데 나를 판단해?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이렇게 의문보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마음이 움츠러들거든요. 안감을 갖기 쉽습니다. 사람은 옳음으로 설득되는 존재가 아니라 공감과 열림으로 변화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착할 선이 먼저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이 먼저 열려야 돼요. 그 마음을 여는 힘이 뭐냐? 바로 아름다움, 미학적 감수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인테리어 예쁘다, 얼굴 예쁘다, 풍경 예쁘다, 그 얘기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하는 아름다움은 뭐냐? 사람을 숨쉬게 해주는 태도, 사람의 그 감성을 건드리는 그 아름다움, 그거예요. 상대가 틀린 말을 하더라도 당장 꺾지 않고 한 박자 씌워주는 마음. 상대가 서툴더라도 왜 그랬냐가 아니라 힘들었겠다라고 먼저 가는 마음. 정의감이 있어도 그 정의를 칼처럼 휘두르지 않고 상대가 생각할 공간을 남겨주는 마음. 이게 미학입니다.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착한 사람도 맞지만 우리는 더 자주 이렇게 말하죠. 아, 저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아름다움이 없는 착함은 그래서 냉정해진다는 거예요. 왜? 아름다움이 없으면 선이 뭐가 되냐면 의무가 되고 통제가 됩니다. 나는 옳다, 너는 그르다. 그러니까 너는 바뀌어야 한다. 이 프레임이 들어오는 순간 관계의 공기가 딱딱해져요. 그리고 선이 쉽게 변질됩니다. 우월감이 되고 비교가 되고 강요가 되고 결국엔 상대를 재판하는 눈이 된다는 거죠. 나는 착한 사람이란 정체성이 강해질수록 착함은 오히려 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숨을 못 쉽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어딜까요? 집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배우자가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당신이 왜 이렇게 늦었어? 당신은 왜 맨날 그래? 약속은 지켜야지. 말로만. 말은 옳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상대의 마음이 열릴까요? 대부분 더 다칩니다. 왜냐하면 방어하기 때문에. 그럼 아름답다고 하는 건 뭐냐? 말을 할 때 아름답다고 하는 건 뭐냐? 오늘 힘들었지? 밥은 먹었어? 무슨 일 있었어? 이런 말이, 이런 따뜻한 말이 먼저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상대가 숨을 쉬고 그 다음에야 대화가 됩니다.
여러분, 가족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대부분 논리의 승리가 아니라 마음이 열리는 순간에서 나옵니다. 그게 미학이에요, 미학. 자, 운전할 때 보세요. 끼어드는 차를 보면 우린 즉시 판단합니다. 무례하다, 예의 없다. 근데 미학적 감수성은 이 또한 템포를 늦춰준다는 거죠.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초보일 수 있지. 그리고 공간을 내어줘요. 그 순간 내 마음이 먼저 고요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돌아가요. 그러나 내 마음의 품격은 내가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끼어들기 많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직원이 실수를 했어요. 뭐 물을 안 주거나 뭐 주문이 누락됐거나 뭐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음식에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거나. 근데 오름으로 가면 이렇게 돼요. 이게 뭐예요? 왜 식당이 이 모양이야? 일을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아름다움으로 가면, 미학적 감수성으로 가면 목소리 톤이 달라지죠. 죄송한데요,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물 한 잔만 부탁드릴게요. 음식을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바쁘시더라도 뭐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사람으로 살아난다는 거죠. 이게 아름다움이고 미학적 감수성이라 봅니다. 내가 바쁜데 누가 새치기를 했어요. 울음이 그때 바로 튀어나오죠. 근데 미학은 정의롭게 참아라가 아니에요. 미학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먼저 눈빛을 부드럽게 하고 상황을 살피고 상대에게 퇴로를 남겨주는 거죠. 때로는 그 새치기를 인정하는 겁니다. 예의 없음이 아니라 내가 뭐 그렇게 급한 게 아니라면 도덕적으로 그 사람을 뭐라고 하기 전에 나는 고요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손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나의 고요함과 평화를 잃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아름다움 앞에서는 우리가 말을 잊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은 언어 이전의 영역이거든요. 노을이 지는 장면, 운의 이로 해가 떠오르는 장면, 비가 그친 뒤 숲의 냄새, 겨울이 지나고 연두색 새싹이 자라는 봄의 향기들, 혹은 누가 말없이 남의 짐을 들어주는 그런 모습들, 비 오는 날 자기 어깨가 젖어도 상대에게 우산을 더 기울이는 이런 마음. 여러분들은 이런 풍경을 대하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저런 풍경이 살아있는 신법이고 경전 아닐까요? 경전에 이제 무자진경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진정한 경전은 글자가 없다는 것인데, 우리의 본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 본성은 글자가 없거든요. 언어 이전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나 이 무자진경은 이 세상 속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풍경 속에 다 구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착해져야지라는 도덕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먼저 온화해지고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경험을 자연이 선사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착함을 보면 내 마음이 먼저 아름다워지지 않습니까? 이런 아름다움이 먼저 마음을 열고 그 열린 자리에서 진정한 자비가 자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래도 도덕과 선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착할 선을 규율로만 붙잡는 순간 착할 선은 흐름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선이 어떤 꼴이 되냐? 계산이 된다는 거지. 거래가 된다는 거지. 어떤 공모가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해라. 나중에 보상받을 거야.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인정받아 해. 이 순간 이 착할 선은 무거워져요. 그리고 오래 못 갑니다. 반대로 내 마음에 아름다움이 있으면 선이 어떻게 됩니까?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말보다 행이 먼저 나가요. 억지가 아니라 자연인 거죠. 이것이 바로 수행의 결이다. 도스토옙스키가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한다 이렇게 말했죠. 이걸 수행적으로 풀면 이겁니다. 아름다움은 인간 안에 더 높은 것을 깨운다는 거예요. 마음의 잔혹함을 멈추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름다움은 대상을 물건으로 보지 않게 하거든요. 사람을 상대로 보는 게 아니라 존재로 보게 합니다. 그때 자비심이 나와요. 여러분, 미학적 감수성은 타고나는 것 같지만 사실 훈련됩니다. 저는 이 훈련에 경전 공부도 좋지만 소설과 시를 많이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 소설은 사람의 삶을 내 몸으로 체험하게 해줍니다. 아,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구나.
저렇게 말하게 된 그 사람의 마음을 또 책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아, 저 사람도 상처가 있겠구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공감 근육이라고 그러죠. 공감 근육이 커집니다. 또 시를 읽으면 말이 줄고 느낌이 살아나요. 우리는 말이 많아질수록 딱딱해지거든요. 감수성이 메말라요. 그래서 예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술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경전도 좋지만 시와 소설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12선악으로 만든 갈등은 12선악으로 풀기 어려워요. 그 갈등을 푸는 열쇠는 논리의 칼이 아니라 미학의 온기다. 미학의 감수성이다. 미학의 아름다움이다. 그 아름다움이 사람을 열고 그 열린 자리에서 진정한 선이 자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착한 사람이 되자를 애치기 전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 말의 온도, 기다려주는 여백, 상대가 숨 쉴 수 있도록 나의 공간을 내주는 그 마음, 그걸 먼저 닦는 겁니다. 그 아름다움이 곧 자비의 토양이 된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옳았냐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아름다웠나. 그 작은 아름다움이 저는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움이 뭔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